자, 우리가 POI라고 하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면은 ICT나 SMC 아니면 다른 매매법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관심 지점에서 항상 내가 매매를 하면 나를 털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앞에 두 번 그 FBG나 뭐 이런 것들 마켓 스트럭처 요거 가지고 그 매매를 하는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유동성 가지고 매매하는 거 빌드업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켓 스트럭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FBG 그러니까 임밸런스죠. 시장의 불균형. 그다음에 오늘 세 번째인 POI. 흔히 우리가 오더 블럭과 서플라이 디맨드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세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렇게 배우죠, 많이. 스트럭처를 깨거나 아니면 큰 임펄스 흐름이 나온 그 원점, 뭐 상승에서는 음봉으로 잡고 하락에서는 양봉으로 잡는다. 뭐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많이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차트 여기 다시 내려오면 여기서 나는 반등을 보고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한다. 뭐 차트를 뒤집어 볼게요. 예, 그러면 이게 반대로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양봉 어떤 상승이 나오고 그거를 해소하는 그 흐름이 나왔을 때 거기 부딪혔을 때 다시 나는 쇼 포지션으로 진입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아마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그런 거 맞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나스닥 차트인데 나스닥 4시간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꼬리부터 여기 양봉 꼬리까지 보면 여기 와서 부딪히는 게 보이죠? 예, 요거를 이제 흔히 차트에서 오더 블럭과 뭐 서플라이 디맨드 여기서는 이제 서플라이가 되겠죠. 공급 시장에는 그 수요 공급 법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는 많이 팔았어요. 이쯤에 오면 다시 판다. 그래서 반응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내가 만약에 이제 오더 블럭을 뭐 여기로 인지를 했다. 여기서 큰 반응이 나오고 방향을 깼기 때문에 그렇죠? BOS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잡고 매매를 하면 여기가 매매 여기 반응이 나오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큰 음봉이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는 저 마지막 양봉 시작점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이 오더블럭 뭐 서플라이 디맨드 이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 보이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음봉을 만약에 기준으로 잡았다. 그러면 여기 외부 구조는 돌파를 하지 못했지만 내부 구조에서 이 마지막 고점을 얘가 깨고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반응이 나온 게 보일 겁니다. 결국에는 얘가 이제 외부 구조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이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간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하죠. 네, 보이긴 하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 여기를 잡아야 될지 여기를 잡아야 될지 아마 뭐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유동성이랑 제가 나중에 같이 합쳐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 오늘은 POI 관심 지점은 오더블럭 그러니까 큰 상승이 나온 원점과 그다음에 서플라이 디맨드라고 하는 수요 공급 시장에서 차트를 봤을 때 트레이더들이 어디서 많이 사고 팔았는지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아니면 기관이나 이런 큰 자금들이 어디서 많이 사고 팔았는지를 이제 먼저 식별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그쯤에 내가 돌파로 우리는 막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예, 제가 하는 매매법은 무조건 돌파로 막 따라 들어가거나 이런 매매법은 아니고 항상 눌렀을 때 유동성을 청산을 하고 다시 그 지점에서 이제 작은 차트나 이런 데 가가지고 매매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오더블럭과 뭐 POI 이런 것들이 한번 써먹으면 반응이 뭐 무효다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아예 없다고 하면 매매법으로서 존재를 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하되 나중에 유동성이랑 합치면 훨씬 더 차트가 달라져 보일 겁니다. 아마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더블럭이 여기 있으니까 뭐 유동성 찾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나는 방향 바꿀 때 매매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수요일 날 저는 제가 나스닥은 잘 안 하는데 수요일 날 저는 여기서 롱으로 일정 익절을 했어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지금 추세가 고점을 수입을 하고 그죠? 여기서 돌파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죠. 돌파로 들어가지 않으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 거를 예상을 하고 저는 이렇게 봐서 여기 수입이 나갔구나
하고 여기서 방향 바꿀 때 보수적으로 익절을 했죠. 예, 여기 작게 보이는 내부 그러니까 스트럭처에서 오더 블럭이죠. 예, 서플라이 여기까지는 갈 것이다 하고 그래서 잡아가지고 이제 익절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쌓인 유동성을 다시 수입을 하고 지금 올라가네 마네 이러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매매를 하지 못했죠. 골드 따라 들어가느라고. 골드도 보면 골드가 이제 역사상 계속 고점을 갱신해 나가면서 있긴 한데 골드도 보면 그런 관심 지점들 뭐 여기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앞에 보면은 요런데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왔네요. 어찌됐거나 큰 상승이 나온 지점의 원점 그 다음에 큰 하락이 나온 지점의 원점 여기 같은 경우에 한 방에 뚫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네, 여기서는 이렇게 한 방에 뚫고 올라가 버려서 만약에 여기서 숏 포지션을 들어갔다 하면 지금 4시간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간 물량은 어느 정도 익절을 했었어요. 근데 큰 방향은 전체적으로 상승이었습니다. 그죠? 네, 여기 한번 부딪혔기 때문에 요걸 보고 롱을 뭐 잡고 들어가셨을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아무튼 그거는 제가 차츰차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POI 관심 지점이 어디냐 다른 유튜브나 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와 자기 채널에서 다른 사람 유튜브 막 추천해주고 이런 사람은 없을 텐데 제가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그 유튜브 외국 사람들 보면 POI 이렇게 치면 나와요. 많이 오더블럭과 서플라이 디맨드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원점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관심 있게 보는 데가 외부 구조로 보는 거예요. 이게 내부 구조, 외부 구조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쵸? 예. 내가 여기를 내부로 봐야 되나, 외부로 봐야 되나, 막 그런 고민들이 많을 텐데, 일단은 만약에 내가 차트를 이렇게 봤다. 그러면 얘가 이제 내려왔을 때 어디를 오더블럭으로 그 인지를 할 것이냐. 그래서 요만큼만 봤을 때는 끝 지점이 외부가 여기고 요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갔다 그죠? 예, 갔죠? 여기를 깼기 때문에 그 여기가 다시 외부가 되고 작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깨면서 내려온 상황이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는 유동성을 잡아먹는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된 거고요. 보면은 요 끝이죠. 여기서 뭐 지난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거를 예상한다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고요. 여기 수입하는 거 보고 아니면 이런 데서 반응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매매를 시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쪽들이 다 이제 유동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잡아 먹으러 가는 제가 전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트는 유동성에서 유동성으로만 움직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은 그 마켓 스트럭처나 어떤 기존에 알던 그 뭐냐 뭐 매매법 아니면 지표 막 이런 것들에 의존해 가지고 하던 그런 좀 답답함, 지루함, 애매함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질 거예요. 차트는 항상 유동성에서 유동성으로 움직입니다. 그 영어로 이제 리퀴디티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채널 이름도 유동성 헌터라고 했는데 저도 이거를 알기 전에는 너무 답답했어요. 차트도 막 내 맘대로 안 움직이고 물론 내 맘대로 움직인다고 욕심 부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내가 예상한 대로 어느 정도 예상한 대로는 가줘야 내가 이걸 해가지고 돈을 벌고 수익을 볼 텐데 항상 내가 생각하는 반대로만 움직인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내가 예상한 방향대로 가더라도 나는 분명히 여기서 잡고 여기 예상 지점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POI 한데 분명히 이렇게 가는 흐름이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나는 여기를 예상을 하고 몇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여기 딱 들어갔더니만 나를 탁 털고 그냥 올라가. 결국에는 내가 방향이 맞았어요. 그죠? 결국에는 내가 맞았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 해결을 해야 될까? 이것만 해결이 되면 나는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라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 지금도 그런 것들이 내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유동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풀어 나가야 될 차트를 보면서 그런 것들인데 지금 사실은
이제 마켓 스트럭처와 그다음에 불균형, 그다음에 POI 요 세 가지만 알고 그다음에 이제 유도 조작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요 다섯 가지만 딱 알고요. 그다음 유동성 합치면은 간단하게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켓 스트럭처대로 움직이는 거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차트가 유동성을 어떻게 쌓고 어느 지점에서 이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거를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소를 하고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거를 차트에서 잘 그려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예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려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내가 반응 나오는 거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빌드업 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차트 돌려보시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그러면 얘가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게 오더블럭이라고 했어. 자, 반응이 나오나 한번 보자. 반응은 분명히 나옵니다. 짧게라도 나와요. 근데 항상 털고 가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좋아. 그러면 위에 걸 한번 볼까? 여기 양봉이 나왔으니까. 근데 얘도 털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를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일단은 차트에서 이렇게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얘가 어느 쪽에서 어떤 오더블럭이나 POI에서 반응이 나왔는지 예상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나간 차트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저는 4시간 차트로 봐서 그런데 1시간 차트도 돌려서 보세요. 네, 보시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반응이 나왔는지 박스를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돼요. 얘는 안 왔네. 안 오고 그냥 갔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예, 궁금해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찾아보세요. 돌려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마 이런 데서 쇼 치려고 들어갔던 물량들 분명히 반응은 나옵니다. 반응은 분명히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반대로 가지 않고 여기서 큰 하락이 나오고 나는 이거를 마켓 스트럭처를 아래로 깬다고 계속 아래로 깼잖아요. 그러면은 하락이 맞는데 그러면은 나는 여기 들어간 물량들보다는 훨씬 오래 기다려 가지고 여기서 슛을 들어갔는데 왜 나를 털고 가는지 정말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흐름을 아직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유동성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볼 기회도 없었고 또 유동성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 지금 요새 ICT나 SMC도 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ICT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홍보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유튜브들 보면 맞는 지점을 갖다가 이게 대놓고 설명을 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이제 현혹이 돼서 ICT에 많이 좀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ICT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그게 원래 기존에 없던 개념들이 아니라 차트에서 다 있던 개념들을 용어만 바꿔가지고 어떤 매매법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다들 헷갈리는 부분이 정말 많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안 해드리고 만약에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도움은 많이 될 수 있어요. 제 거랑 같이 합치면. 근데 어떤 신규로 하거나 내가 추가적으로 이걸 더 깊이 파봐야겠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비추입니다. 비추. 그래서 어떤 매매법이 됐든 유동성이랑 합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설명하는 그런 유동성, 리퀴디티 그 지점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좀 많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해가지고 조작 그 다음에 유도 요거 인듀스먼트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인듀스먼트가 이제 그 유도예요. 유도 이게 막 꼬시는 거죠. 차트 꼬시게 하는 겁니다. 그럼 개미들은 막 따라 타고 돌파에 따라 들어가고 이런 건데 그런 것들과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리퀴디티라 그래가지고 조작하는 게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